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이 군내 정보라인 요직에 배치됐는데 계엄령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설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허위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자리는 선동하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충암고 파벌 논란은 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다른 학교 사례를 들어 엄호했습니다. 유명한 충암파 64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한 개 고등학교가 현재 장성을 5명 배출하고 있고요. 야당 의원들은 차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한 대통령실 일반 전화에 대해서도 경호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따졌습니다. 800에 5002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어딘가요? 했더니 경호처장실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800에 7070이 국가기밀이라는 얘기입니까?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비공개 사항이라고만 답을 반복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 공약을 지킨 것이라 답했고 이른바 이틀막 경호가 지나쳤다는 지적에는 경호 매뉴얼을 지켰고 과잉 경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주장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여야 대표회담에서 언급할 만큼 근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죠. 저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고 그렇죠. 근거를 물어봤더니 상황이 되면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여야 당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꺼냈다는 것은 그럼 민주당 지도부, 적어도 지도부 안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많이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아무렴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제 얘기니까 한번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필인 데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어떤 민주당 쪽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최근에 뭐 국방부 장관 교체 이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사태 전후 그때 보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헌재 심판 관련해서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탄핵으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또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라고 딱 붙였어요. 사실로 전제하고. 그 얘기는 본인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런 상태에서 1심 나오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기까지 뭔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으로 이 얘기 꺼낸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거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이거 이런 일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윤 대변인께서 예. 굉장히 과도한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좀 전에 윤 대변인께서 쓰셨던 표현 다시 한번 쓸게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굳이 모두 발언에서 이 말씀을 꺼내신 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듯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간에 네. 이런 탄핵이라는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또 계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거의 2016년의 데자뷰 같아요. 2016년에도 그때 촛불 집회가 있고 이럴 때 계엄령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은 대표나 또는 원내대표를 하셨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이 부분을 지금 날조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하신 인터뷰에 보면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뭐냐 하면 당시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기각이 되게 되면 광화문 등지에서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김호 사령관을 통해서 계엄령을 준비시키라고 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계엄령의 문건에 보면 그 계엄을 준비했던 그 문건을 보면 거기에는 이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한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게 해서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키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완벽한 독재 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은 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그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게 아니고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다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설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경고해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엄령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사전에 예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할 사람이면 하는 거죠. 그거는 의혹을 던진 사람이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16년 얘기 딱 반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그 문건 안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보수 쪽에서 또 불복을 해서 뭔가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검토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큰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이 되니 이것을 군의 힘으로 사법, 행정, 그래서 경찰력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 안전을 군의 힘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것을 정말 헌정을 중단시키고 뭔가 다른 힘으로 인해서 뭐 헌재 결정이라든지 국회 과정, 결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자 이런 정치적인 의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만 보고 8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전혀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근거 없이 의심을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근거 없다는 것마저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요.